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또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에는 대상이 시장 정무특보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또다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용섭 시장 최측근인 정무특보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은 사무실 컴퓨터와 자료 등을 철저하게 찾아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만간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올 경우 이 시장 역시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이 누군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에도 광주시의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1구가 친일 교가를 대신할 새 교가를 발표했습니다. 광주1구는 학생과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열고 학생 공모로 선정된 가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인 김종률 씨가 만든 새 교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광덕고와 대동고도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교체하는 등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학교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종성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속 포럼을 열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첫 포럼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전남대학교 박구용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구용 교수는 광주가 아시아문화로 소통하는 도시가 되려면 획일화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담양은 영하 1도, 곡성 영하 2도 등으로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추위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도 조금만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추위는 한층 더해졌지만 날은 맑겠습니다. 오늘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농아인들에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 수어 통역센터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폐쇄되면 광주 지역 10,000명의 농아인들이 당장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농아인협회가 운영하는 광주 수어 통역센터입니다. 15명의 통역사들이 광주에 사는 농아인 10,000여 명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세워진 수어통역센터의 통역사들은 병원 진료부터 경찰 조사나 재판까지 20년 넘게 농아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광주 수어통역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통역사들 때문에 광주센터를 폐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역사들로 구성된 노조가 파업을 너무 자주 하는 데다 수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통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다. 수어 통역사 노조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광주 농아인 협회장이 평소 통역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는데
이를 비판하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일종의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너가 회계를 잘못한다, 횡령한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유리병도 날라왔었고 이게 맞지 않나요?라고 했을 때 그 집행부에 좀 반하는 언행들을 한 통역사들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수어통역센터에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는 농아인협회와 통역사 노조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갈등을 조정할 중재 기능마저 없어서 만여 명에 달하는 광주 지역 농아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5배 정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도한 요구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관철 6.15 광주본부 교육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소미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과거 범죄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또 일본이 앞으로 전쟁 국가를 꿈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종료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맺었던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압박한 것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소미아는 종료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원래 이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주둔 비용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쓰지 않고 쌓아둔 돈만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쓰지 않고 쌓아둔 돈만 9,3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5조 4천억 원의 간접 비용을 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에 1조가 넘는 돈을 준 셈인데 그러고 있는데도 6조까지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강도 지시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 합참 의장은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크 밀러 합참의장이 지난 12일에 보통의 미국인들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왜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궁금해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둔한다고 봐야 더 마땅하고요. 더 정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되고 가장 최선의 길은 평화와 대화를 통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미 관계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개최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미국에 대해서 북이 상당히 크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2차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북은 더 실망이 커졌고 네. 최근에는 이게 분노로까지 바뀐 상황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만나자고만 하고 그리고 트위터나 말로 정상회담 하자고만 한다고 한들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가능하게 하려면 미국 쪽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실질적인 조치는 바로 대북 경제 봉쇄를 푸는 데 있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또 그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강산은 북쪽 땅입니다. 현대아산이 50년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해놓고 11년 동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북측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린 거고요. 최근에 원산, 갈마 해변, 네. 마식령 스키장 같은 곳을 묶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보자면. 네. 저희 입장에서야, 남쪽 입장에서야 이제 북이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밝히고 진정성 있게 협의한다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남과 북이 협력하는 모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미국의 압박, 또 경색된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미동맹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힘의 대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더 번영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위주의 외교, 국방 이런 정책으로는 이런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북 제재를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네.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도이고 네.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든 자주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를 펼치는 것, 자주적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6.15 광주본부 주관철 교육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의 후원금을 주먹 구구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은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감독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도 댕기열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전남에서 댕기열 양성자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치쿤구니아 열 양성자가 나타나는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병이 계속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환자 대부분이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여행 도중에 감염됐다며 해외 여행객은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닷속에 그물을 설치해서 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업은 그물의 이물질을 털어내고 다시 바닷속에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작업장 주변의 주민들은 이 그물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도로가. 중장비를 동원해 정치망 그물을 털어내고 말리는 건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숲길에서도 정치망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를 기다리는 그물에서는 부착된 이물질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피어오르고 파리가 들끓습니다. 이렇게 돌산읍 곳곳에서는 정치망 그물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털 때 나오는 먼지가 바람을 타고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한여름 되면 썩는 데가 나서 지나가지는 못해. 갓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발생하는 거는 이끼들이 갓에 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와서 붙게 돼. 잇따르는 민원에도 여수시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시멘트 공장처럼 대기 중에 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장을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정치망 건조장은 이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망을 이제 말리고 터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환경 관련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정치망 어업 종사자들도 건조장 부지를 사들여 합법적으로 그물 건조 작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행정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치망 업계와 그물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주민 사이에서 당분간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노남수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 북구 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남수 예비후보는 광주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구태 정치를 퇴출시키고 광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며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관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멋쟁이 사자처럼과 함께 인공지능 사관학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1년 기숙형 과정으로 AI와 관련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화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국비 30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열어 교육생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면서 농사 지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연구단지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패션 프루트와 무화과 농사를 시작한 농가입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등 부부가 1년 가까이 전국을 돌았습니다. 아열대 작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농사 지도를 받을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다시피 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뒤져보고 해서. 해남군의 연평균 기온 변화입니다. 1989년 13.7도에서 서서히 상승해 30년 만에 1.2도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오르고 소비 패턴도 변해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확산 추세지만 지자체 전담 인력은 2~3명뿐이고 예산도 크게 부족한 실정. 빠르게 바뀌는 농업 지도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을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기술로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설도 부족하고요. 사정은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쌀 등 기존 작물 중심을 뛰어넘어 아열대 작물 재배 지도와 보급, 병해충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 단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용역을 거쳐 추진하려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김장호 교수 연구팀이 계란 껍질을 이용해 의료용 생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김장호 교수팀은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얇은 난간막에 그래핀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생체 소재를 만들었고 이 소재가 줄기세포의 분화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저널 최신호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코리아 마스터즈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3개 나라에서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오픈에서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꺾고 우승하며 세계 랭킹을 10위까지 끌어올린 광주 최고의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 세계 상위권 랭커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자발적으로 화재와 재난 복구 활동 등을 돕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기술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어제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의용 소방대원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호스 끌기 등 10개 종목의 기술 경연 대회와 대원 10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의용 소방대원들의 수고를 격려했습니다. 1,300여 명의 광주 의용 소방대원은 화재와 재난복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기상청이 서해남부 먼바다의 예보와 특보구역을 남북으로 나눠 운영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북쪽 먼바다 특보 발효 시간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특보구역을 세분화했으며 구역 분리를 하기 전인 지난해 인근 섬 주민의 만족도는 12.5%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5.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을 12월 31일까지 수험생에 한해 무료로 개방합니다. 수험생이 현장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또 선착순 50명에 한해 12월 한 달간 수영 강습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수영 강습을 받고 싶은 수험생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구청과 상록도서관, 서구청소년수련관 여자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리대가 준비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람만 한 개씩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인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평생 작가를 보듬었던 어릴 적 외가에서의 따스한 추억들이 그림으로 재현됐습니다. 서강석 개인전 둥지를 품다가 내일부터 27일까지 무등 갤러리에서 열리는데요. 삼배 모양으로 그려낸 작품 46점을 통해 관객에게도 따뜻함과 정겨움을 전달합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창작된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29일 오후 7시 30분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공연하고 피아니스트 동수정과 바이올리니스트 남린이 함께하는데요. 전화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맘때 원래 이렇게 추웠나 싶으시죠? 반짝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추워졌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담양은 영하 1도, 곡성은 영하 2도 등으로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 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추위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도 조금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들겠고요. 금요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추위는 한층 더해졌지만 날 자체는 맞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과 광양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들면서 주말 동안에는 큰 추위 없겠지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